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5일 오후 5시입니다. 어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생 17기입니다. 사법연수원 17기 동기생 일동 140여 명이라고 합니다. 미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격합니다. 법률가로서는 격한 표현인데 김명수를 먼저 탄핵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위헌적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위법하고 위헌은 좀 다르죠.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이건 형사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법원 요게 조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안에 현직 법관이나 현직 검찰이 검사가 들어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의 성명서를 일단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4일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 탄핵 사유는 임성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 한편 임성근 판사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월 말에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오래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와 무관하게 불과 20여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려고 시도하였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이 나라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최근에 행해진 몇몇 판결들의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일까? 우리는 후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무도한 입법행위를 자행하여 왔다. 그들과 견해가 다른 정치 세력과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선출되지 않은 법관은 감히 대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법원의 수장으로서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였다. 자신의 입신을 위한 행동만을 해온 것이다. 그는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 부장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우리는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번 탄핵 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 이번 탄핵 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17기가 아닌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2021년 2월 5일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17기가 아닌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의견 표시를 막 하자는 겁니다. 특히 현직 판사들이 해야죠. 현직 판사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이보다 훨씬 더 약한 일에 대해서도 현직 판사들이 성명서를 내고 연판장을 돌리고 해가지고 대법원장을 밀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법원장의 잘못에 비하면은 이번 김명수의 이 잘못은 헌법 위반이므로 그 정도가 1000배, 10,000배 됩니다. 한 분이 윤종구 서울고법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행위는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이다 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법관 자리에서 나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다. 이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이 윤종구 판사는 1994년에서 95년 사이에 또 김 대법원장과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인연도 있는 분입니다. 윤 부장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임기조항이라는 독특한 규정이 있다. 법관에게도 10년이라는 임기조항이 있고 이 헌법조항은 탄핵에 의한 파면이나 징계 절차에 의한 정직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면직, 해임 등 규정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임기조항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이고 이러한 자유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이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몸도 아프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작년 5월에 사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표 수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당에서 추진하는 탄핵을 받고 나가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으면 거의 공산당이지 뭡니까? 아니, 직업 선택의 자유. 제가 택시 운전하다가 제가 적성에도 안 맞고 하니까 택시 운전 그만두려고 하는데 택시 회사에서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하라 하면 이건 인신구속 아닙니까? 저 법원을 떠나서 마음대로 이 넓은 세계를 좀 즐기고 싶다고 하는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그럴 자유가 없으니까 당신은 탄핵될 때까지 계속 법원에 출근하라고 하면은 그건 인신 자유의 구속이죠. 이런 초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헌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대법원장이 있었다는 게 참 웃기는데 더구나 이것도 이념적 성향에 맞춰가지고 요때는 사표를 수리하고 요때는 사표 수리를 안 하는 사람이 김명수라는 게 또 드러났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람 판사 출신인데 2019년 12월 31일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출마를 위해서 2020년 1월 7일 바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공휴일 등을 제하면 사표 수리에 4일가량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건 9개월이 지나도록 왜 사표 수리 안 합니까? 비슷한 시기에 사표를 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곧바로 사표가 수리된, 당시는 물론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출마하기 위해서 했는데 바로 수리가 됐답니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면직 처분에도 고무줄 잣대를 들이민 것이다. 대법원장의 말과 행동 중 모순이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들다. 판사들이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이 대법원장에 있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읽어보면 지금 코웃음이 나오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김명수 씨의 취임사를 읽어보니까 이 어디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2017년 9월 26일 취임사인데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 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김명수가 모든 판결을, 정치 사안에 관한 모든 판결을 이념적 잣대로 지금 판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념이 자기 편에 맞는 사람한테는 교묘한 법리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처럼 교묘한 법률 기능공 내지 법률 기술자적인 이런 기교를 부려가지고 봐주고, 자기 편이 아니면은 저 박근혜, 이재용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고 국정원장, 전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념의 잣대로 뭐 한다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이 정도면은 이거는 기네스북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설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어 드릴 테니까 좀 뭐 진통제를 맞을 필요는 없지만은 좀 마음 단단히 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김명수란 사람이 한 연설입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답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시도에 온몸으로 누구를 막았느냐? 바로 법관이 그 침해로부터 벗어나겠다고 하는 사람을 온몸으로 막아가지고 붙들어가지고 탄핵의 칼을 받도록 해놓고 온몸으로 막아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나아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하여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니, 내부로부터의 독립, 이 경우에는 임성근 부장판사는 내부, 즉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을 못하게 막은 거 아닙니까? 독립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조금 기다리라 해놓고 탄핵의 칼을 받도록 한 사람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논평을 해야 될 조직이 대한변협 아닙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변은 뭐 저쪽 편이니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현직 판사들의 침묵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여론과 언론이 이렇게 떠들면은 거기에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이분이 임기 만료를 해가지고 이달 말에 퇴직합니다. 퇴직하면은 이 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탄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각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속전속결로 이달 중에 무슨 결정을 내리려고, 파면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